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20년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제목에도 써놨던 것처럼 조정 없이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조정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 이게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하락이 아닌, 사실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이 언제쯤 올까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과거의 어떤 내용들로 좀 비춰서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코스피 혹은 코스닥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강해졌고, 코스닥은 코로나 이전으로 올라갔고, 코스피도 거의 다 회복됐어요. 회복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계속 직진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뭐 이런 겁니다. 코로나의 어떤 재확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미국과 어떤 중국의 어떤 갈등들이 또 확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인권 관련해서 흑인이 죽은 이런 사건이 있었죠, 미국에서.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어, 플러스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음,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들은 아마 유동성이라는 내용일 거예요. 유동성.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어떤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은 보면 이쪽이 설명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쪽의 비중보다. 이게 보통 시장이 강세장일 때 좋은 쪽의 이슈에 좀 더 환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세장은 안 좋은 뉴스에 조금 더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내용이고 집중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좀 줄었고 좋은 쪽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다고 이쪽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냥 주가가 오르니까 어, 주가가 하락하면 이쪽 이야기로 기사들이 나오고, 주가가 상승하면 이쪽 이야기로 기사가 나오고, 뭐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어떤 뉴스에는 크게 이렇게 신경 쓸 것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지금의 주가 상승은 조정이 없이 계속 갈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왜냐면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예전에도 방송을 했던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반등하는 이런 국면에서 보면, 이걸 과거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과거의 사례로 보면, 음, 과거의 사례로 보면, 과거 뭐 가장 큰 어떤 충격이 있었을 때가 요 언저리니까요. 2008년도 때 보면 주가는 엄청나게 이렇게 하락을 했죠. 예전에 방송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그러고 나서 무서울 정도로 강한 상승이 있었거든요. 요 당시 때. 요 당시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가는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요 당시 때 기업들의 실적은 과거의 거를 반영하기 때문에 계속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실적과 주가의 방향이 좀 엇박자 나는. 근데 아주 길게 보면 대충 비슷한 방향으로 가지만 어떤 변곡점에서는 주가가 먼저 선행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 언저리 때, 요 언저리 때죠. 요 언저리 때 실적들이 이제 상향되기 시작했거든요. 요 때부터는 조금 주가는 좀 정상적인 어떤 흔한 과정으로 좀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이전에가 아주 가파르게 혹은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다가 요 언저리 때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될 것 같아요. 요 때 상승은 보통 실적이 아니라 어떤 그 센티멘트라고 하죠. 그 어떤 그 분위기들, 기대감, 뭐 어떤 분위기들, 이런 내용으로
전략과 플러스 많은 나라들이 이제 재정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들, 금리도 완화하는 이런 전략들, 유동성에 의해서 아주 급하게 올라가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흔히 말하는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는데, 이때는 철저하게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의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거를 조금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요 그림일 것이라고 보여요. 지금 우리 지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확 하락을 했고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센티멘트와 어떤 유동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무언가의 조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펀더멘털로 올라갈 것인데, 그럼 이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반드시 어떤 과정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으로 좀 보면, 현재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들이 사실 많은 종목들이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죠. 최근에 뭐 어떤 뭐 IT 반도체라든지 언택트 관련한 어떤 소프트웨어나 뭐 이쪽의 종목들이 주도주로서 상승한 건 맞는데요. 사실 그것 아닌 종목들도 그냥 다 반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뭐 철강, 화학, 조선 다 올랐잖아요. 금융, 은행 이쪽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주도주성의 어떤 무언가도 분명히 있지만 시장 전반이 그냥 회복하는 이런 정도의 모습이었는데요. 이것이 이 구간 때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펀더멘털로 가려면 실적의 하락세가,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상승하고 있었겠지만 실적 EPS의 상승세가 나와야 되는데, 요때 구간이 뭐에 좀 겹치냐면 실적 시즌과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택트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오른 종목이 있죠. 뭐 네이버나 카카오. 저희는 개인적으로 저희의 회사의 기준에 봤을 때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비싸서 매수를 할 수 없는 단계예요. 만약에 이전에 쌌을 때 매수했었다면 물량을 줄여가면서 홀딩은 하고 있었겠지만, 지금 신규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과거에도 이렇게 잘 보면 요때 이 유동성 장세 때 상승했던 종목들이 큰 조정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기대치거든요. 지금 언택트들이 상승했던 것들은 코로나가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좋아질 거야.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좋아질 거야라는 이익 전망치들이 상향된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 거의 어떤 실적들이 다 하향되고 있는 이런 성장 기대감들이 다 없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유동성은 풍부한 이런 상황에서 성장이 보이는 쪽에 뭐 유동성, 자금이 몰리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데요. 자금이 몰리면서 주가들은 상승하게 되고, 그런 상승하는 주가들의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목표가들은 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PER을 조정함으로써, 혹은 EPS와 PER 둘 다를 조정하겠죠. EPS와 PER을 이제 조정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장의 기대치들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언택트 관련한 종목들의 시장 기대치는 정말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정도에 2분기 실적 시즌이라고 하면 뭐 7, 8월이 되겠죠. 요 언저리 때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봐도 뭐 카카오나 어떤 네이버 이쪽의 주가 상승을 정당화하기 위한 애널들의 어떤 PER 상승의 근거가 사실 많이 빈약한 부분이 있고, EPS가 보면 상당히 오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당히.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런 쪽은 아예 지금 신규 진입이나 이런 쪽은 엄두도 안 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반대로 진짜로 슬슬슬 좋아지는 애들도 있겠죠.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어떤 컨센서스가 높아지지 않은 그런 상황의 어떤 업종들이 좋게 나오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이익 전망치들이 새롭게 좋아지는 애들. 그러니까 걔네들과 저는 좀 교체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 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유동성이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거나 혹은 주가가 이미 다 회복했다거나 코로나로 어떤 피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 연준은 지금 이렇게 풍부해져 버린 유동성을 좀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두들 기뻐할 때 좀 조심해야 되고 모두들 조심스러워하고 좀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슬금슬금 상승을 했는데 지금 뭐 요 정도의 위치인지 이 정도의 위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요 조정의 구간은 아직 오지는 않은 상황인 거이지만 이걸 만약에 절반이라고 보면 저는 절반 이상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은. 근데 어떻게 보면 코스닥은 넘어서 버렸죠, 사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주가로 그 차트로만 설명할 수는 없죠. 어떤 시기와 맞물려야 된다라고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실적 2분기 실적이 이제 슬슬 나오는 시기 7, 8월에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EPS보다 PER이 너무 올라가 있는 애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EPS가 생각보다 좋게 나올 애들은 이제 걔네들이 다시 이제 시장을 이제 아웃퍼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뭐 색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색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언제나 항상 반복됐던 시장의 어떤 바닥에서 유동성 혹은 어떤 센트로 올라갔던 애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다시 아주 오랫동안 상승할 때, 그러니까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어떤 공황 수준의 어떤 무언가가 나왔을 때는 그 이후부터는 한 4, 5년 정도는 시장이 강세장을 펼친다라는 것인데 그 강세장 초입 때는 유동성에 의한 어떤 상승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유동성은 시장이 안정되면서 슬슬 줄어들고요. 그리고 고평가되어 있던 애들은 저평가가 아니고 다시 조정되는 게 마찬가지고 실적이 좋아지고 꾸준한 애들은 이 조정 과정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사실 거창할 건 아니죠. 이 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실적 시즌에는 아주 요번 실적 시즌은 좀 민감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은 요 정도 방송을 하겠는데요. 하나 공지를 좀 드리면 6월달 6, 7, 8 요 안에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서 저희 회원들 모두 다 한 번씩은 꼭 모두에게 한 번씩은 꼭 통화를 드리겠습니다. 통화 드리도록 하겠고요. 왜냐면 코로나 장세를 넘어오면서 사실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하면 좋은데 저희가 바쁠까봐 연락을 잘 안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통화해 본 분들에 비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조금 위험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오늘도 코덱스 레버리지에 비중 50%를 투자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슬슬 좀 줄여 나가시면 어떠냐 이런 말씀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 못 버티고 이탈했다가 시장에서 매도하고 나갔다가 현재까지 못 들어오고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글로벌 시황이 어떻게 될 것인데 뭐가 어떻게 될 것인데 이런 어떤 너무 복잡한 어떤 논리들 실제
그러니까 주식과 경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경기에 너무 빠져 있는 분들, 그래서 역시 시장에 집중 못 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그림을 보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실적을 확인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은 자산 배분, 그러니까 금액이 한 10억 넘어가시는 분들이 자산 배분이 전혀 안 돼 있는 분들도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시장 이야기도 하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이렇게 아직 이후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면 작년에 때 요때 수익이 났던 부분을 이때 꽤 많이 손실을 입고 근데 다시 만회해서 플러스로 난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 수익이 거의 뭐 어떻게 보면 크게 어떤 기대 수익이 아니라면 1년 농사를 다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하반기는 시장이 좋으면 뭐 너무 다행이지만 시장이 안 좋거나 횡보하거나 어떤 주도주 교체가 일어나는 어떤 7, 8월 시기 때 너무 과거의 종목에 혹은 너무 고평가된 종목에 빠져 있지 마시고 좀 안전하게 다시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코로나 이전으로 주가가 왔잖아요. 그죠?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나오려면 성장하는 무언가의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유동성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주의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본격적으로 막 시작할 건 아니고요. 아무 종목이나 막 할 것도 아니고 다행이지만 여전히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그런 것들 일부에 한해서 분할로 이렇게 매수하는 건 괜찮지만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미 많이 유행하고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최근에 조금씩 비중을 계속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그 이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많이 줄이고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아닌 이상 신규로 매수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매수했던 어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저평가입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하루 오늘 급등한 것으로 난 못 사겠어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가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를 지금 들어가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지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SK텔레콤 뭐 이런 애들은 BH 이런 애들은 지금 들어가도 비싸지 않거든요. 단지 단기적인 일간 차트로 봤을 때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비싼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회원분들과 6, 7, 8월은 최대한 모두 다 한 번씩은 저에게 다 통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 전화번호 아시죠? 글로 통화 가능한 시간을 보내주시면 몇 시 정도 통화 가능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 8월 요때 전에 웬만하면 끝내려고 해요. 7월 안쪽으로. 그러니까 6월 현재부터 7월 31일 이전으로 모든 회원들과 통화를 아주 짧게라도 하루에 한 20명 정도씩, 20분 정도씩이라도 통화해서 7월 말까지라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7, 8월 요때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매우 바쁜 시기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딱 2달 정도 안에 최대한 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 분씩 꼭 다 통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먼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전화 드리고요. 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게 뭐 너무나 좋겠죠.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어떤 이 마찰적 조정 이런 것들은 언제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수는 길게 보면 계속 우상하겠지만 개별 종목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면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SK텔레콤을 이렇게 보면
뭐 가격대는 다르겠지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운이 없으면.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계속 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아주 운이 좋게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을 잡았다면 아주 운이 좋게 큰 수익이 나겠지만 아주 좋은 회사여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혹은 뭐 S&P 500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상향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보유 종목들은 중간에 올라가다가 어떤 그러한 실적 시즌, 어떤 조정에 의해서 내 종목은 도태되고 이 자리를 새로운 어떤 종목들이 메꿔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자산 배분으로 매수한 상황이 아닌 개별 종목만 매수한 사람들은 실적 시즌에 매우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글로벌 이슈보다도 내 종목이 실적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시장은 지나면 이렇게 우상향하겠죠. 근데 내 종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 개별 종목의 시간을 좀 더 할애하시고 시황은 참고하시고 잠깐만 하루가 10시간이면 주식하는 시간이 만약에 한 1시간 한 30분 혹은 30분 안쪽으로만 시황을 점검하시고 나머지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시간을 할애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좀 통화하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